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게임버스 범블비입니다. 자, 이전에 이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온 이 게임버스 옵티머스 프라임을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자, 같은 이 첫 번째 웨이브로 범블비가 나와줬는데요. 이 범블비 역시 원판 게임과 아주 흡사하고 이 CG 원작 모습에 충실한 형태로 나와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죠?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비클 모드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애초에 범블비 자체가 사이즈가 작은데 디럭스급 제품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더 비클 형태가 좀 작네요.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굉장히 귀엽죠.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잠시 이 무기를 잠깐 빼면은 이렇게 리어 램프가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얼굴이 살짝 보이죠? 네. 전체적으로 이 퀄리티 자체는 역시나 이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상당히 높은 모습으로 나와준 것 같은데요. 자, 비클 형태 자체는 진짜 원작 게임 형태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줬는데, 자, 일단 이 마운트되는 무기들을 잠깐 제거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손에서 미끄러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원판, 이 비클 형태만 딱 보면은 진짜 이 원작 게임에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이 범블비 특유의 비틀, 그 폭스바겐 비틀 형태를 기반으로 한 이 사이버트로니안 비클 모드가 이렇게 나와줬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이제 부스터를 쓰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이렇게 바퀴 형태가 아닌 약간 호버링 형태 같은 느낌으로 변신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저가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가형이라도 쳐도 이 부분, 이 바퀴가 게임에서 진짜 좀 기괴하게 바뀌거든요, 진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재현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아래쪽으로 그냥 이렇게 내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 비클 형태, 이 비클의 기본 형태를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을 하려고 이 확실히 조금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게임 에디션, 이 워퍼 사이버트론 옵티머스와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은 최대한 페이크 파츠 없이 범블비 형태 그대로를 로봇 모드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 흔적이 좀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확실히 나중에 이제 로봇 모드 때도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쉘포머하고 약간 일반적인 형태의 트랜스포머 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쉘포머는 이제 안쪽에 몸체가 따로 있고 이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까듯이 약간 그런 느낌의 변신 형태인데, 약간 어찌 보면은 거의 쉘포머 같은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변형 형태, 그런 모습을 약간 중간 형태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사실 쉘포머는 아니에요. 어쨌든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게임에서 나왔었던 이런 특유의 이 헤드라이트라던가 이 도색 부분, 그리고 오토본 마크, 그리고 여기가 이 게임에서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 형태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렇게 도색으로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옆쪽에 있는 이 특유의 이 레드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네, 어쨌든 이런 라인, LED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여기가 게임에서 이렇게 빛나거든요. 여기가 좀 사이즈가 커지면 빛날 수도 있는 그런 클리어 파츠를 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원래 요즘에 이 트랜스포머에서 그 클리어 파츠 위에 도색을 넣는 그런 형태를 많이 썼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전부 다 플라스틱 파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손 이슈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아이고, 무기가 빠졌네요. 안쪽에 무기가 마운트되는 형태다 보니까 여기가 이 조인트가 조금 빠졌는데 다시 집어넣고, 자, 뒤쪽도 역시나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옵티머스하고 비교했을 때 완성도는 확실히 범블비 쪽이 좀 더 높습니다. 범블비에 비해서 옵티머스는 여기 이제 주먹이 좀 많이 드러났었죠. 근데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비클 형태에서 진짜 어디에서도 로봇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진짜 꼼꼼하게 숨겨놨습니다. 자, 이래야 트랜스포머죠. 사실 아까 쉘포머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쉘포머의 장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형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확실히 외부에서 봤을 때 로봇 형태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쉘포머 형식만 쓰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어쨌든 적당히 이제 하스브로에서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머 기술을 좀 집약적으로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인 것 같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요 색상이 일단 게임에서 등장했던 범블비보랑
범블보? 범블비랑 좀 흡사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나왔던 디럭스급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많이 노란색이었거든요. 진짜 원래 그 범블비를 좀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 색상으로 나왔는데, 이번 버전, 이 스튜디오 버전은 게임에서 나오는 약간 조금 더 어두운 색상. 이거는 이제 박스아트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박스아트에서도 보면은 완전한 그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조금 웨더링이 들어간, 조금 이게 빛 때문에 좀 센 노란색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좀 어둡습니다, 색깔 자체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웨더링을 넣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색상 자체를 어둡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만족적입니다. 진짜 만족도가 높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클 형태가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범블비 트랜스폼. 자, 먼저 이 마운트되어 있는 무장들, 자 일단은 이 무장들을 다시 이렇게 떼주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무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따로 떼서 옆쪽에다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 범블비가 보이죠.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형해 줄 텐데, 일단은 여기 뒷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안쪽, 여기가 지금 조인트로 서로 엮여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리가 되는데, 보시면 조인트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엮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로 펼쳐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가 좀 분리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 힌지하고 여기 기준으로 지금 조인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안쪽에 이 부분을 그냥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조인트도 해체해주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발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이 부분부터 이렇게 발을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돌리기 전에 여기 힌지 부분에 이렇게 안쪽으로 걸리지 않도록 빼준 다음에 옆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런 상태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다리가 완성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 살짝 들어 올려 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회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한 번 더 이 상태로 이 힌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결합, 그리고 다리를 펼쳐주고 여기를 완전히 이 상태로 겹쳐주면은 자 양쪽에 다리가 순식간에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 기반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은 순식간에 하반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변신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반신을 이제 조립이 아니죠. 변신시켜줘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팔입니다. 팔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는데, 여기가 살짝 탄성이 들어간 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힘을 많이 주면은 좀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 과감하게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옆쪽에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어깨가 되는데, 어깨로 이제 올리기 전에 여기 앞부분에 이 범퍼, 양쪽에 있는 이 범퍼를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팔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어깨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마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깨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뒤쪽에 등판을 좀 정리를 하면서 여기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쪽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죠. 이 얼굴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일단 좀 뒤로 당겨줘야 되는데, 자 여기를 이 힌지 기반으로 해서 한번 뒤쪽으로 쭉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쪽을 막고 있는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힌지에 걸리지 않도록, 이 범퍼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주시고 범퍼를 한 번 더 모아주세요. 모으기 전에
자, 이 상태로 이 앞부분, 이 범퍼 부분, 범퍼가 아니죠. 여기가 이제 본닛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머리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한번 다시 접어주시고 이렇게 안쪽까지 접어서 밀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뒤쪽으로 완전히 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힌지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 부분까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 부분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손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펼쳐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서 바퀴를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손을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성됐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해서 세워두면은 이렇게 워포스 에버트론 게임 에디션 범블비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제연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등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전체적인 모습이 좀 정리가 된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옵티머스와 마찬가지로 이 범블비도 이 게임에서 나왔던 모습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완전히 그대로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원본 게임과 비교했을 때 살짝 프로포션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원래 허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변신 기믹 때문에 허리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이 겹치면서 조금 짤막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예전에 나왔던 구판 이 워포스 에버트론 버전 범블비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쪽이 게임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몸통이 이렇게 좀 짧아졌다고 해도 전체적인 팔 두께라던가 다리의 이 완성도 이게 이 전에 나왔던 그 디럭스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다리가 좀 길쭉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길었던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팔 부분도 이렇게 좀 너무 옆쪽으로 좀 많이 퍼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번 버전에는 그 예전 구판에 있었던 이 칼, 에너전 소드 기믹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빼놨던 옆쪽에 이 무기들이 따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줬는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원작에 등장하는 그런 소드 기반으로 나와줬고 이렇게 이건 한쪽 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 옵티머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이 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캐논을 장착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뭐 범블비는 무기가 두 개예요. 이렇게 빼서 또 다른 무기가 따로 있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이게 저격총이었나? 저격총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헤비웨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시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는데 개인적으로 이 비율 자체만 생각해 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이 범블비와 어울리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범블비 왕구가 한쪽 손이 이렇게 다 이제 캐논으로 변신하는 그런 기믹이 있다 보니까 요것도 상당히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마운트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따로 마운트 시킬 부분이 안 보이죠. 이거 잠시만요.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라던가 뭐 어느 쪽에 이렇게 딱 여기였죠. 여기 이쪽에 딱 마운트 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 버전은 제가 못 보는 걸까요? 잠시. 자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매뉴얼에서도 딱히 마운트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데 잉여 파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칼만 끼워두고 손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고정시켜 두고 뒤쪽에다가 이 부분을 모두 마운트 시키면은 뭐 딱히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잉여 부품 없이 이렇게 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작 지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손에다가 따로 달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구현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도 일단 마운트는 다 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상체하고 하체를 좀 비교해 보면은, 일단 상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트랜스포머답게 이곳저곳이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이 경첩 같은 게 이제 보이는 어느 정도 이제 트랜스포머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얼굴, 이 워포 사이버트론 자체가 G1 캐릭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얼굴 모습도 이제 G1 범블비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들어가야 될 게 빠져 있죠. 여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그 도색을 해줄 예정인데, 보시면 이 볼 쪽에 원래 빨갛게 홍조가 있습니다. 홍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이제 CG를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런 식으로 빨갛게 뭔가 LED처럼 빛나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따로 도색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시기 같은 걸로 톡톡 건드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부분만 제외하면은 이 얼굴 형태는 진짜 게임버스에 나왔던 이 워퍼 사이버트론에 나왔던 이 범블비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몸통에 있는 이 도색 포인트, 특히나 이 범퍼 쪽에 들어가는 이 도색 포인트, 여기도 이 원작 그 게임 CG처럼 똑같이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져 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 빨간색도 굉장히 선명해가지고 좀 빛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상당히 완성도 높아요. 앞쪽에는 오토 마크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하반신은 뭐 여기가 이렇게 저렇게 뭔가 되게 복잡하게 변형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양쪽에 이런 식으로 몰딩으로 이렇게 바퀴도 표현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취향껏 도색을 살짝 첨가한다면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밋밋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형태 자체가 단순한 편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심심한 디테일이 뭐랄까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래도 예전에 나왔던 디럭스판보다는 조금 더 그 다리의 완성도가 좀 입체적이고 조금 더 비율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반신이 나와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살펴볼 텐데, 일단 머리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도 자유롭게 되고 빙글빙글 이렇게 뭔가 잘 돌아가는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팔 보시면 여기 안쪽이 볼관절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360도 회전이 되고, 옆쪽으로는 자 이렇게 여기에 살짝 어깨에 장갑이 걸려가지고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좀 걸려가지고 더 올리면은 이렇게 좀 억지로 올릴 수 있긴 한데 좀 도색이 까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해주면은 딱 이 정도까지 뭐 비슷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따로 회전이 되는 축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힌지, 이 기준의 팔꿈치 힌지는 딱 90도 각도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버클러를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세 기사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상체가 따로 앞뒤로 움직이진 않고, 그리고 허리가 움직이긴 하는데, 보시면 360도 회전은 가능한데 여기 앞쪽에 이 부분, 이 변신 기믹 때문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360도 회전은 되지만 이 조건은 되는데 여기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뭐 스커트가 없는 대신에 몸통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쪽에 걸리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옆쪽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고 딱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축관절 기준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나름 많이 꺾이죠. 90도보다 조금 더 꺾이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발은 앞뒤로는 따로 움직이진 않지만 당연히 옆쪽으로는 이렇게 따로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많이 회전되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살짝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일직선, 그리고 살짝 이렇게 꺾이는 이런 형태, 이런 각도로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로 나와줘가지고 144 건프라랑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스튜디오 시리즈 게임 에디션 워포 사이버트론 범블비 리뷰였습니다.
자, 게임 원작의 이미지를 잘 구현하면서도 이 스튜디오 시리즈 특유의 높은 퀄리티까지 거기에 쉬우면서도 아주 효율적인 변신 방식 자체가 정말 만족감을 높여줬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범블비를 좋아하시거나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당연히 추천이고, 그리고 이 게임을 모르더라도 이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워낙에 높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이제 워퍼 세버트론 제품이 뭐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연히 범블비 기반으로 한 클리프 점퍼는 무조건 나오겠죠. 나중에 골드버거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